이제는 소득이 증빙이 안 되면 대출이 어려운 시대로 이제 변해가는 것 같습니다. 이 과거에는 이 부동산 담보가 있으면 혹은 청년 사업자다 혹은 여성 창업자다라고 하는 명목으로 이 대출이 되게 많이 나왔습니다. 이 청년들에게 아무 일하지 않는 청년도 전세자금 대출을 5억씩 7억씩 해주던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더 이상 이제 유효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소득 없이는 대출이 없다라고 이제 생각하고 지내면 맞겠습니다. 그래서 더욱더 이제 앞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지속적인 현금 흐름, 현금 창출 능력, 꾸준한 항상 소득이 더욱더 필요하다라고 봅니다. 이제 부동산 50억 가지고 있다, 부동산 100억짜리 건물 가지고 있다 보다 매월 400만원씩 안정적인 이 소득이 들어오고 있다, 이게 훨씬 더 이제 금융권들이 봤을 때는 이제 인정하는 부분들이다라는 겁니다. 아, 저 사람은 매달 400만원씩 월급을 받아들이고 있구나, 벌고 있구나. 아, 그러면 저 사람에게 대출 얼마 해줘야겠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게 이제 현실이다라는 겁니다. 소득 기준으로 해서 DSR 40% 뭐 이런 식으로 적용되는 거죠. 근데 이제 이때까지는 DSR이 적용이 안 되는 대출에 대해서는 그렇게 잣대를 대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는 DSR 적용이 되는 대출이든 아닌 대출이든 간에 금융권에서는 대출 차주를 대상으로 해서 그 사람의 소득이 어느 정도인지 증빙이 되지 않으면 어떻게 한다? 대출을 이제 회수한다라는 거죠. 그게 이제 앞으로 벌어질 현실이다라고 보고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떻게든 현금 흐름을 꾸준히 확보하기 위해서 애쓰는 게 필요하다라는 거. 그런 마인드로, 그런 생각으로 살아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겉으로 보이는 걸로 함부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화이트 칼라, 저 사람은 사무직 직원이고 임원 일에 대단하대, 연봉이 한 2억쯤 된대, 뭐 이런 것도 좋겠지만 우리가 흔히 아는 임원은 임시 직원이잖아요. 언제 집에 가도 하나도 이상하지 않을 사람이고, 당장은 연봉을 많이 받아서 남의 부러움을 사지만 이 안정적인 이제 자리라고 보기가 조금 어렵죠. 매년 재계약을 해야 되는 입장이다 보니 더 아마 쉽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쩌면 임원보다 이제 만년 차장, 만년 부장이 차라리 나올 수 있다라는 이야기도 심심찮게 나오는 게 지금의 현실입니다. 무엇보다도 오래오래 직장을 다닌다라는 게, 오래 근속한다라는 게 훨씬 더 중요해지는 시기다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겪는 앞으로의 세상은 이 긴축 사회다. 그리고 시중에 돈이 되게 부족해지는 그런 세상이다라고 봐야겠죠. 결국 이제 사는 게 빡빡해진다라는 거, 돈 구하기가 힘들다라고 이제 해석해야겠죠. 금융권들도 지금 대출을 마냥 많이 해주려고 하는 그런 분위기가 아니라고 합니다. 뭐 결국은 지금은 이제 대출을 많이 해줘서 이익을 많이 확보하는 쪽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지금 현재 대출을 내주고 있는, 그러니까 대출 받은 이 차주들이 얼마나 대출을 제대로 이자와 원금을, 원리금을 제대로 갖고 있는지, 행여나 연체는 안 하고 있는지, 이런 것에 좀 더 관심을 갖고 있는 게 지금이다라고 보면 맞겠습니다. 대출 연체가 5일만 지나면 곧바로 이제 조치가 들어온다고 하죠. 금융권에서 매우 무서운 얘기입니다. 3개월 지나면 자신의 부동산이 경매로 바로 넘어간다고 봐야 되고요. 지금은 경매 유예제도나 여러 가지의 이제 정책들 때문에 경매 물건들이 바로바로 이게 처리가 되지 않아서 쌓여 있는 것들, 밀려 있는 것들이 되게 많답니다. 그래서 지금 실제로는 경매 매물이 14만, 15만 건이 되어야 맞다라고 하는 말도 나올 정도네요. 어느 게 맞는지는 좀 치고 보면 알겠지만, 확실한 건 뭐다? 대출 받은 사람들의 이제 부담이, 상황이 점점 안 좋아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이제 염두에 두고 살아가야 되는 건, 내 인생에 대출 따위는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걸 기본값이다 라고 생각하고 지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살아도 지내다 보면 불가피하게
어쩔 수 없이 대출을 받아야 될 때가 온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뭐 조금만 하면 대출로 다 해결하지 이렇게 생각해 버리면 아주 드물게 대출 받는 게 아니라 그냥 대출이 그냥 생활이 되어 버리면 정말 곤란하다라는 겁니다. 왜 곤란하다고 말씀드리냐면 대출을 그냥 습관처럼 받는 사람들은 나중에는 감당 못할 수준까지 대출이 불어나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대출 받은 사람들이 통상적으로 자신의 대출 금액이 얼마인지 모르는 사람도 많다고 하니 믿기 어렵지만 그런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대출 받은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5억 대출 있으나 5억 1천만원 대출 있으나 무슨 큰 차이냐, 구질구질하게 1년에 1천만원 갚겠다고 아등바등거려서 대출 5억인 거 4억 9천으로 줄인다고 해도 인생 안 바뀐다. 차라리 좀 더 크게 움직여서 대출 금액 5억인 걸 마이너스 2억, 마이너스 3억 이렇게 해서 2, 3억으로 절반씩 큼직큼직하게 줄이는 쪽으로 움직이는 게 차라리 낫다 이렇게 생각을 한답니다. 근데 현실에서는요, 그렇게 1억씩 2억씩 팍팍 이렇게 줄여가는 일은 잘 일어나지 않죠. 뭐 어떤 이들은 삼성 다니고 SK 다녀서 성과급이 나와서 부부가 같이 맞벌이 하는데 성과급이 왕창 나와가지고 빚 6억이던 거 빚 뭐 4억으로 줄였다, 5억으로 줄였다 이런 얘기들을 막 하던데 그건 유튜브에서 하는 그런 얘기들은 보통 사람들에게 적용이 안 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사례다라고 보여집니다. 보통의 사람들이 1년에 2천만원 3천만원 모으는 것도 결코 쉽지 않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뭐 자신들이 되게 대단한 존재인 것처럼 이야기하며 올해 5천만원을 갚았습니다, 올해 1억을 갚았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면 되게 대단한 것처럼 느껴지죠. 근데 이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 이제 연끌에서 돈 아껴서 1억을 갚았다 2억을 갚았다라는 얘기를 들으면 참 대단하다 싶기도 하면서도 참 저렇게 계속 저럴 수 있을까, 과연 자신들 생각대로 그렇게 대출을 계속 갚아가며 사는 게 가능할까 라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리고 다들 경제적인 능력들이 다들 충출하지 않을 텐데 어떤 이들은 연봉이 4천 3천 뭐 이렇게 되게 적은 사람도 있을 텐데 과연 그게 그들의 생각대로 다 갚아가며 사는 게 가능할까 라는 의구심도 좀 들었습니다. 아무쪼록 소득이 증빙되지 않는 대출은 더 이상 이제 허용되지 않는다 하니 대출에 대해서 좀 더 심사숙고하고 좀 더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함부로 무리한 대출을 받는 건 경계해야 될 것 같습니다. 빚내는 걸 두려워하자라는 게 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